네, 안녕하십니까. 고급 비즈니스 OA 챕터 5 데이터 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까지는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를 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모형으로 바꾸어 보는 거죠. 좀 더 응용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질 때까지는 좀 기술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기술도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이걸 이해할까,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쉽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차로는 데이터를 관리부터 하는 것을 진행할 겁니다.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러분들 과정을 저장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불러온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하는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순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분합 구하기로 부분합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그 서식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한눈에 비주얼라이징하게 보여주게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순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돼야 예쁘게 보이고 더 잘 이해되는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이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은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고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내가 가격 항목을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지부라면 지부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를 그룹화해서 부분합의 값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것들에 대한 특정한 필터에 대해서 값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룹화를 하는 순간부터는 데이터가 훨씬 더 정리되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셀 서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셀 서식이라고 셀의 테두리를 정하거나 셀 크기를 바꾸거나 셀의 글자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셀 서식을 어떠한 조건이 되면 이 셀 서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파일을 워크시트 데이터에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 빈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텍스트 파일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르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갔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해서 아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CSV, 웹, 테이블 범위에서 기존 사용하는 원본에서 기존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CSV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텍스트 파일은 TXT 파일과 CSV 파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사용하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어요. 메모장에서 저장하실 때 CSV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txt 파일로 저장되거든요. 근데 csv 파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을 열거나 엑셀로 열리는 파일이 txt 파일, csv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텍스트 csv라고 텍스트 슬러시 csv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 설명에는 csv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텍스트 파일에서 csv가 설명을 더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일 txt, 판매 txt한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판매 txt 파일을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판매 txt 파일을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텍스트 파일 마법사라는 게 뜰 거예요. 이게 형태에 따라, 버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좀 더 2016이기 때문에 좀 구형으로 나올 거고요. 저는 이게 오피스 365다 보니까 조금 신형인 이미지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구분 기호로 텍스트를 나눌 것인지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형태로 텍스트 파일이 엑셀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로 띄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 이 말인 즉슨 어떤 걸 보면 아냐,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파일 열어보시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판매 번호와 지점, 모델, 품번, 수량 이런 것들이 각각 뭐 어떤 것들로 나눠져 있는지를 내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 수준을 정해주면 알아서 불러와줘요.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에서 우리는 그 지정 수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어떤 지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 열어보면 어떻게 부르면 되겠다라는 게 확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 너비로 일정함 이런 방법도 있고, 구분 기호, 아예 구분 기호에서 탭이라든지 너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정 너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분 기호로 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탭으로 바로 저는 선택할 거고, 엑셀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을 거예요. 다음을 누르시면 두 번째 텍스트 마법사가 될 건데, 거기서 탭을 선택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탭을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 미리 보기 자체가 이렇게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다음을 누르시면 우리가 각 열에 대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열을 가져오지 않음으로 건너뛰음이라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365라면 로드를 누르시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2016이라면 마침을 누르시면 이 엑셀의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데이터 가져오기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 시트에다가 부를 것인데요. 그 부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그 우리 기존 워크시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로 지정하시고 확인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로 부르다 보니까 이게 표 형태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뭐 이미지가 다르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필터들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 필터가 필요 없어서 제가 필터를 빼버렸습니다. 지금은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시트 이름을 판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판매 목록으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는 판매 목록으로 이루어진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시트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아예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냥 엑셀처럼 만들어 버릴게요. 이미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표준으로 똑같이 넣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목록에서 요 값들이 다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들어왔는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텍스트 파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시트가 텍스트 파일이 잘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지금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목록 시트, 여기 판매 목록 시트에서 C열, 여기 모델열 있죠? 여러분들은 모델열입니다. 모델열 임의의 셀에 마우스를 두고 홈 탭으로 가십니다. 홈 탭에 가시면요, 셀 그룹이 있어요. 셀 그룹 있죠? 셀 그룹에서 삽입, 목록에서 시트 열 삽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모델과 지점 사이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를 좀 나누고자 이 시트 열을 나눈 거예요. 텍스트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점과 A 지점에 대한 위치와 어떤 지점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죠. 이걸 나누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역과 지점이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한 번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나눠버리면 훨씬 더 필터링하기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데이터를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놔야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거예요. 그 쪼개는 순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면 충분히 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강동 A 지점에 대한 걸 강동과 A 지점으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데이터 탭에서 B4 있죠. 여기 강동 A 지점 있죠. 이 강동 A 지점에서 데이터 끝인 강동 F 지점 B4에서 B65 범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을 누르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죠. 데이터 도구 그룹에 뭔가 보일 거예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요. 이 마법사의 설명에 따라만 잘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보니까 강동 A 지점, 강동 F 지점 이 사이에 구분될 수 있는 너비나 기호가 있나요? 기호가 없어요. 기호 같은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나눌 수 있는 건 너비겠네요. 그래서 이 너비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넓이가 똑같잖아요. 강동과 L 지점, F 지점 이런 것들이 너비가 똑같으니까 너비로 나눠볼 생각인데요. 이 너비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미리 보기 위해서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합니다. 옮기는 선을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끕니다.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비를 잘 잡아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클릭 다시 하시고, 조금 우측이다?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 조금 좌측이다?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강동과 A 사이에 지정될 수 있도록만 이 구분선을 잘 지정해 주시고, 다음.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열 데이터 서식이 나올 거예요. 일반 텍스트 날짜 열 가져오지 않음. 여기서는 우리는 일반 데이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라고 하시고 다음을 마침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점과 지역이 나와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강동, 강남 이런 것에는 지역으로 다시 셀 이름 바꿔주시고, 여기 A 지점, F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명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데이터를 우리가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정리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시면 충분한 이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연습해 보는 거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셔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눠야 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매 텍스트 파일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H3 아무 때나 빈 곳에다가 선택을 된 상태에서 판매 파일을 다시 한번 열 거예요. 어디서? 데이터 탭에서.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해서 텍스트. 그리고 나서 이 판매 txt 파일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자, 크기 제한을 해서 미리 보기가 잘렸습니다. 가져오기 방식은 똑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실 수 있는데 텍스트 마법사 여기 1단계에서 이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린 지금 구분 기호로 선택할 건데 여러분들 구분 기호로 선택됨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시 또 탭으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1번째 열, 첫 번째 열 있죠? 두 번째 열 있죠? 여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변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그 가져오기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서 제가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오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삭제를 해버릴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요 품번하고 단가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단가만 남기고요. 그리고 닫기 및 모드.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새로 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기시면 됩니다. 다른 열들은 그 텍스트 마법사에서 바로 삭제하시면 돼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실 거예요. 열 건너 요 열 3개를 4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다 선택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 일반과 여기 품번과 단가만 남기고 마침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엑셀 오피스 365다 보니까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 계속 최신 형태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저는 일반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표준 형태를 바꿀게요. 자, 이렇게 불러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저처럼 여기다 붙이지 마시고 새 워크시트로 누르셔서 새 워크시트에 이게 복사해서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 이 데이터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뜰게요. 자,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는 뭐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다 지워 놓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품번과 단가만 나눈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가져오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선택해서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것만 가져오는 이유는 조금 더 이 데이터에 대한 단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단축하고 싶냐? 이 품번이나 단가에 대해서 가격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하나씩 찾아도 가능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좋은 기능을 쓰면 한 번에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품번과 단가를 기준한 테이블 표를 만들고 싶고요. 거기서 마우스를 데이터 영역 안에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어요. 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복된 항목 제거강이 나올 거고요. 열 A가 열 B가 나옵니다. 열 A와 열 B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선택한 체크가 된 상태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 A가 열 B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품번과 단가로 나오실 건데
만약에 이게 체크돼 있으면은 품번과 단가로 나오실 거고, 이 체크 안 돼 있으시면 열 A와 열 B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 머리글을 표시하겠다. 데이터 머리글은 품번과 단가란 말이에요. 요거에 맞춰겠다라고 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걸 체크된 상태에서 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여기 엑셀에서 뭐라고 나오죠? 56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습니다. 6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가 사실 6개가 다 똑같은 데이터들이었는데 6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형태로 복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한 번에 단가와 품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중복된 데이터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데이터에서 한 가지만 있는 값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엄청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단가 시트를 만들었어요. 단가표 시트. 그러니까 판매 목록 시트와 단가표 시트가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이 단가표 시트가 앞에 있으신 분은 단가표 시트를 판매 목록 시트 뒤로 이동시켜 주셔야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텍스트를 불러서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위치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부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에서 텍스트도 나눠봤어요. 이렇게 최고 낮은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도 나눠봤어요. 지역과 지점명으로.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이 우리가 품번과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품번과 단가에 대한 테이블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의 품번이 있는지 단가가 있는지 사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몇 개의 품목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그 품목당의 단가가 붙어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회사의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전체 항목 품번들은 6개고 거기서 단가들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우리 회사의 제품 가격들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단하시죠? 그 엑셀 파일이 있으면, 엑셀과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기능을 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품번은 확인해 보니까 6개밖에 없어요. 우리 제품이 6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6개밖에 없는데 이 품번이 입력될 때 혹시나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입력할 때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여기 품번 입력할 수 있는 것들만 체킹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목록 시트 이 4에서 이 65예요. 65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데이터 탭으로 가실게요.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를게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사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탭에서 유효성을 한번 바꿔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은 우리가 목록으로 할게요. 어떤 목록이냐? 데이터 이 품번의 목록을 제한 대상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해당 범위는 원본이 어딨냐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표 시트로 가서 이 단가표를 지정해 줄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는 구분된 기호이거나 행위열 참조된 기능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 단가표 자체에서는 저희가 다른 게 없어요. 자, DP3002 제가 하나 설정을 잘못 줬네요. 여기서 단가표로 줘야 될 부분은 단가까지가 주지 않죠. 네. 제가 그거 잘못했네요. 그래서 단가까지 주지 않고 우리 단가표에서
품번 목록만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품번 필드에다가 값을 넣어볼게요. OP 3008 아유 8을 누르고 있는데 2 넣으려고 했는데 8을 눌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선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너가 넣은 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여기 우측에 누르시면 내가 넣을 수 있는 품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선택하셔도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관리해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데이터 관리 유효성 감사까지 갔습니다. 조금 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 연결해서 조금 더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